2015년도 3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7쪽서부터 교재 나와 있고요.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생략하고 기본 작업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금 기본 작업 두 번째는 매번 하던 형태예요. F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글꼴은 바탕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쓰셔도 되고 고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굵고 기울이고, 굵은 기울임꼴이라는 거는 굵고 기울임.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 보시면은 글꼴에 굵은 기울임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굵고 기울이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는 셀 스타일에 있는 강조색 2번 가로 가운데 맞춤, C4부터 T15까지는 쉼표 스타일, 2의 네 번째부터 2의 15번째까지는 몇 원, 콤마 스타일 들어가는 거죠.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다가 원, 몇 원 하고 생깁니다. 2의 다섯 번째 셀에다가 메모 삽입 눌러주시고 효자 메뉴, 그리고 테두리 선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매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A3부터 전체 테두리 선 그려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는. 그 다음 문제. 기본 작업 세 번째, 문화공연 예매 현황표에서 2만원 이상이면서 공연 요금이 예매량이 1000개 이상인 데이터를 보고 필터로 거는 거네요. A의 18번째부터 공연 요금이 2만원 이상, 즉 크거나 같다 2만원. 그 다음에 예매량이 크거나 같다 1000개. 얘를 22번째부터 출력하래요. 그렇죠? 데이터에다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의 범위는 하단에 있는 거, 복사되는 위치는 22번째 확인.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찾아라 그랬어요. 80점대. 이게 우리 처음에 그 카운트 계산 공부할 때 본교재 가지고 했을 때 했었어요. 80점대라고 하는 거, 80점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는 카운트 if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인 학생들을 다 해서 빼기 카운트 if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90점 이렇게 뺐어요.
즉 이건 뭐냐면 80점 이상 80 이상 수에서 90 이상 수를 빼면 80점으로 시작하는 애들만 남아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count if s를 써가지고 점수에서 그거 하나 갖다 80 빼기 if s니까 컴마 점수에서 작다 9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count if s는 새 버전에 맞춰서 2007에 새로 나온 함수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2003, 2002 쪽에서는 count if s를 못 쓰기 때문에 천상 위의 형태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count if s가 있으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수치선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뭐 몇 명 쓰는 거야 뭐 쓰면 되는 거죠. 몇 명 쓰면 들어가는 거니까 걱정 없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count if s 평균 블록 잡고 콤마 크거나 같다 80 평균 블록 잡고 다음 별거 작다 90 그러면 1명 2명 3명이죠 1명 2명 3명 색깔을 칠해본다면 3명이니까는 그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나 한번 볼까요? 교재는 169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프 기록을 보는 거네요. 네, 오른쪽에. 그래서 빠른 3명은 입상을 그 외에는 공백을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참 재밌게 돼 있네. 1번은 이렇게 썼는데 2번 문제는 기록이 빠른 3명 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는 if 랭크 함수를 써서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렇죠? 3등 1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입상이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을 처리하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if 함수하고 스몰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 스몰이 뭡니까? 는 스몰 가로 열고 범위 이렇게 쓰는데 범위에서 n번째로 작은 값 이게 스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맥스 그러면 가장 큰 값, 미니멈 하면 가장 작은 값, 라지 하면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3등 이내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빠른 3명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록이. 여기는 시간으로 10분 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말고 세 번째로 작은 거. 그러니까 if 기록에서 스몰
기록에서 세 번째. 내 기록이 전체 기록에서 세 번째보다 작다라는 애 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3등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입상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내 기록이 제일 세 번째로 작은 게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지. 아니면 이래도 돼요. 얘를 4로 바꿔놓고 이렇게 해도 되죠. 응? 잠깐만. 그렇지? 네 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으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 기록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절대 참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절대 참조. 한번 써볼까요? 는 if 내 기록이 작거나 같다 스몰 절대 참조 들어가고 컴마 3 그렇다면은 입상 아니면 공백. 제일 기록이 낮은 사람이 요 사람이 1등이고요 2등 3등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작다 4등이라고 하면 답은 똑같은 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답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같은 개념이겠지 뭐. 그러니까 절대 참조 들어가는 거는 내 기록과 전체 기록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겠죠. 네. 답을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발표가 나지만은 필기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두 번 채점해요. 일일이. 그래서 채점하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 둘 다 답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로 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스몰 함수 썼는데 이거 말고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네. 3번 문제는 차량 오부제가 나왔네요. 차량 오부제. 차량 번호. 여기서 말한 차량 번호는 A의 15번째부터 A의 24번째인데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 D의 15부터 E의 24번째까지 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또는 6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 그 다음에 4 또는 9면 이거는 목요일 그리고 5 또는 0이면 금요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금요일. 자, vlookup 함수하고 write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차량 번호 끝자리를 가지고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5부제, 2부제 같은 거 했었잖아요. 예전에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는 2부제 했고 평상시 5부제 하니까는 저 뒤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하는데 한번 해보면 되죠. 뭐
VLOOKUP right 왼쪽에 있는 차량 번호. 얘가 마우스로 선택이 안 되면은요, 얘가 마우스로 선택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A에 15라고 써도 돼요. 15라고 써도 되고요, 위에 거나 아래 거를 클릭해 가지고 방향키로 조정하면 돼요. 방향키로 조정하면 돼요. 원래는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방향키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움직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글자를 잘라 가지고 어디? 이쪽에 F4번키 누르고 컴마 2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여기는 반드시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왜? 0 때문에 그래요. 0이 위에 있었으면 오름차순이니까 비슷하게 일치도 답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9 다음에 0이 들어왔잖아요.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다 여러분 직접 적용하시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숫자입니까? 글자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끝번호가 숫자예요? 글자예요? 이거 글자예요. 글자. 숫자 1 쓰면 안 돼요. 숫자 1 쓰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텍스트로 돼 있어요. 얘를 숫자로 바꾸잖아요. 숫자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얘를 1, 2, 3, 4, 5, 6, 7, 8, 0 다 해놔요. 다 해놔잖아요. 얘네들은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1, 2, 3, 4, 5, 6 이제 답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녹색 점은 상관없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VLOOKUP에서 라이트 함수가 들어갔잖아요. 라이트 함수가요. 라이트 함수나 레프트 함수나 미들 MID 함수나, 그리고 아까 앰퍼센드 같이 결합하는 거 있었잖아요. 결합하는 거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얘는 숫자예요. 몇 개니 물어봤으니까 숫자잖아요. 근데 앰퍼센드가 결합이 되면 글자가 돼요. 문자가 되거든요. 문자를 결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VLOOKUP 이거 라이트 함수나 레프트 라이트 미들 함수가 들어가면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5라는 글자랑 여기는 5라는 숫자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헛다운표를 치면, 우리가 5라고 쓰면 숫자지만 헛다운표 치고 5를 쓰면 글자가 돼요. 헛다운표 치고 5를 쓰면은. 아니면 이 영역을 블럭을 잡아주고 여기는 글자입니다 라고 미리 지정해주고 나서 여기다 키보드로 1, 2, 3 이렇게 쓰면은 그때는 뭐가 된다? 글자로 들어가요. 텍스트로. 그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숫자로 1, 2, 3, 4를 쓰게 되잖아요. 숫자로 1, 2, 3, 4 쓰게 되면은 여기는 함수가 달라져요. 이 함수가 value라는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 value가 들어가는 거는 참조 테이블에 값이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숫자. 참조 테이블의 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value라는 함수를 써서 이 글자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해줘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차후에
이런 유형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적용할 때 분명히 자격증 공부할 때 책을 찾아가지고 연습해 보니까 답이 됐는데 왜 실무에서 내가 써보면 안 되지?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놨더니 이걸 그대로 엑셀 화면에다 입력을 하셨어요. 1, 2, 3, 4. 그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에러가.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에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라이트나 레프트를 거치면 텍스트가 되고, 이 화면에 있는 얘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기 헛다운표가 찍혀 있거든요. 헛다운표가. 이건 텍스트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불편하네요 그러더라고. 시험에는 내가 입력한 게 아니라 입력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근무일 데이스 360하고 요거를 쓰래요. 4번 문제는 입사일로부터 오늘까지의 근무 일수를 계산하래요. 데이스 360 함수하고 투데이라는 함수하고 이걸 사용하래요. 이것도 참 웃기는 함수예요. 데이스 360은요 날짜 계산하는 게 함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급여 계산할 때 계산하는 함수예요. 1년은 무조건 360, 한 달은 무조건 30으로 잡는 겁니다. 2월달도 30, 1월달도 30 무조건 그렇게 계산하게끔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출근한 지 며칠 됐지? 내가 작업한 지 며칠 됐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계산하려면 너무 어렵던지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 함수 쓰시면 안 돼요. 자, 는 데이스 360 가로 열고 작은 날짜 큰 날짜.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 뒤에 큰 날짜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이에요. 규정. 날짜끼리 계산할 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주면 돼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주면 돼요.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 하면 에러 납니다. 숫자에서는 작은 수 빼기 큰 수를 하면 음수가 나오지만 날짜에서는 오류가 나요.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 하면. 그러니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하면 되고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작은 날짜가 뭐죠? 입사일이죠. 큰 날짜는 뭐죠? 오늘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투데이 함수잖아요.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투데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투데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러면 되고요. 입사일은 아예 15번째는 아예 15번째. 이렇게 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는 투데이 괄호 열고 입사일자 컴마 투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데이스 360. 예. 원래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투데이 빼기 입사일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이 이상하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잖아요. 다. 얘는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한 거고요.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날짜에서 뺀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2017년인데 2월달 1년에 5일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날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일자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급여를 계산할 때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된 날짜 근무한 거를 월급으로 계산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3일날 왔어. 3일날. 그럼 며칠간 근무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데이스 360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이제 나눠 빼줘야죠. 그렇게. 예. 그러려고 데이스 360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건 안 돼요. 5번 홈런이 뭐야? (40개) 이상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에서 선택하래요. 그러면 다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를 사용하든 두 개를 사용하든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다 사용하면 안 돼요. 함수를 사용하시면 다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하나를 사용할지 두 개를 사용할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조건부 합계 평균이잖아요. 조건이 들어있는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평균이니까 는 average if를 써야 돼요. 여기는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범위는 어디에요? 홈런. 여기는 조건이 뭐죠? 40개 이상.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죠? 삼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나온 대로 홈런 범위는 C의 28번째부터 C의 36번째고 얘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아 40이라고 쓰면 되고 삼진 범위는 어디다? 2의 28번째부터 2의 36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직접요. 자, 는 average if 홈런 중에서 크거나 같다 40개인 사람들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40개 이상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의 평균이죠.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 이거죠. 요렇게 40개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삼진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함수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한번 분석 작업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뭡니까?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셀 이름을 정의하는 게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지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하면 할인율 밑에 할인율이 있네요. 할인율이 바뀌면 전체 판매 총액이 이건가요? 판매 총액의 합계 얘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원래는 색깔 칠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인율이 바뀌면 전체가 어떻게 바뀌냐요. 그런데 이제 여기 B의 20번째에다가는 클릭해 놓고 회원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요. 요 옆에 거는 비회원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고요. 아예 16번째 셀에는 판매 총액 합계라고 총계라고 쓰고요. 판매 총액 총계라고 쓰고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잘못 정의하는 경우에는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창에 오시면은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오셔가지고 없으니까 하나 추가할 겁니다. 할인율의 이름은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아까 회원 비회원의 그 두 영역 확인. 그래서 첫 번째는 0.2 20%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15%라고 써도 되고 0.15라고 써도 되고. 추가. 그 다음에는 할인율 인하. 할인율 인하. 변경되는 셀은 건들지 마세요. 아까랑 똑같으니까 달러 표시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여기는 10%, 여기는 5%. 0.05라고 써도 되고 5%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확인. 이렇게 시나리오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요약 버튼 누르셨어요. 요약 버튼 눌러서 여기가 맞는지 확인. 그럼 분석 작업 1이라는 시트 왼쪽에, 그죠? 분석 작업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 셀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지 적용이 됐는지 정확히 되어 있네요. 이상 없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AS 22번째부터 출력할 건데요. 일단 이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을 할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할 거고 AS 22번째를 클릭하실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 순서대로 납품 업체는 필터에, 제품명은 행 레이블에, 납품일은 열 레이블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합계, 납품 총액 합계. 됐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는 왼쪽 옵션 항목을 클릭해서 요약 및 필터에서 행과 열의 합계를 표시하지 말래요. 해제하래요. 확인. 그 다음 A 22번째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옆에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디자인. 옵션 옆에 디자인이 있는데 보고서 레이아웃을 뭐로 바꿔라?
개요. 개요로 바꾸래요. 개요. 개요. 그럼 개요 되면 돼요. 압축이 아니라 개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 여기 납품 수량에 가면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로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요. 확인. 납품 수량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납품 총액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찍어주래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틀린 거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10점이잖아요. 근데 부분 점수를 안 줘요. 다 해야 10점을 주는 거예요. 온전히 다 맞춰야 10점을 주는 거지. 어디 조금이라도 틀리면 땡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옆에 있는 매크로 작업. 자,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우리는 리본 사용자 지정을 개발 도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i의 네 번째부터 i 10번째까지 여기도 합계가 들어가는 거래요. 총원 p 12번째, c 13번째 여기다가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Alt키 눌러서 그리고요. 총원 얘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고요. 얘를 클릭하면 합계가 쫙 나오게끔 하려면 자, 총원에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총원, 기록 눌러서 확인. 자, 여기다가는 는 썸 그리고 블럭 잡고 엔터. 자동 채우기 쫙. 그리고 기록 중지. 꼭 기록 중지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꼭 는 썸 써가지고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블럭 잡고요. 합계 눌러면 답이 들어와요. 어차피 합계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합계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계 구하는 기능을 는 썸으로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누르면 이제 척 하고 답이 나오겠죠. 척하니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A의 세 번째부터 I의 세 번째까지의 색깔을 꾸미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래요. 서식. 그래서 E의 12번째부터 F의 13번째까지에다가 개발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의 단축, 여기다가는 서식, 기록, 확인. A의 세 번째부터 I의 세 번째까지는 색깔 채우기는
빨강. 글자는 노랑. 됐네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리고 얘는 오른쪽 눌렀다 띄고 여기다가 서식. 자, 얘는 원래 색깔이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랬었는데 서식을 누르면 턱하니.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하반기가 없네? 하반기 제목도 없고요. 여사원들의 하반기 실적을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하반기가 요렇게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하반기가. 그럼 컨트롤 C 복사해서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이기 그러면 들어가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 해놓고 여사원 영업 실적 현황 제목을 입력하고 나서 공서체 그 다음에 글꼴은 주황 채우기는 파랑 참네 희한스럽게 꾸몄네요. 그렇죠? 왕조연 요소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왕조연을 클릭하고 나서요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하셔도 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끝에 그 다음에 하반기 왕조연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을 추가하거나 레이블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상반기만 쫙 들어가거나 하반기만 들어가는데 특정 계열 요소만 처리하겠다 그러면 클릭하고 나서 한번 다시 클릭하시면 그 요소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럴 때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럼 한꺼번에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레이블을 추가해 볼게요. 제가요 여기다 클릭하고 레이블을 추가 누르면 끝에 올라가긴 가요. 클릭하고 레이블 추가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하시면 편하지. 어느 쪽인지 바로.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요 왼쪽에 숫자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요 최대값은 500으로 바꾸고요 주 단위는 10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닫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엔 숫자 더블 클릭하고 나면 얘를 500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50이 아니라 100으로 바꾸고 나면 100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럴 때 요 글자 고정이란 글자 쪽 자동으로 누르지 마시고 그러면 100이 적용이 돼요. 닫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왜 그러냐면 얘를 그대로 두고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니까, 아니면 닫혔으면 다시 여기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그리고 그림자 미리 설정 값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면 요거네. 오른쪽 아래. 그런데 안쪽은 안쪽이라고 나오는데요, 바깥쪽이라고 안 나와요. 옵셋이라고 나와요. 옵셋. 요거 헷갈리니까 요걸 많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안쪽 그럼 안쪽 여기 있구나. 근데 오프셋이래. 야, 오프셋이 어디 있니? 헤매라고. 근데 많이 풀다 보면 바깥쪽 하고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그러면 차트 모양새가 딱 하니 나타나는 겁니다.